안녕하세요. 사연다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저도 특별했던 어느 여성분과의 인연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제 인생 30년,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경우는 처음이라서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불면증이 있는지라 밤잠을 잘 못 자고 자더라도 도중에 너댓 번은 잠에서 깼고 다시 잠들기 위해서는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니 항상 피곤한 일이 많았고 낮에는 항상 쾌한 모습이었습니다. 수면 문제 때문에 직장 생활도 참 힘들었고 업무 시간 꾸벅꾸벅 조는 모습 때문에 핀잔도 많이 들었습니다. 각설하고 며칠 전 새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도 심한 불면증에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했고 이리저리 잠을 청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들지는 못했던 것 같네요. 얼마나 잤는지도 모를 시간, 이상한 소리에 잠자리에 예민한 저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제 방 창문가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흔히 말하는 반지하였는데 반지하여도 많이 후미진 곳이라 사람들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물며 잠에서 깨어 시계를 보았더니 새벽 3시. 가끔 지나가는 길 고양이겠거니 했는데 아무래도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하다 싶어 슬그머니 창문을 아주 소리 안 나게 조금만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시꺼먼 것이 흔들흔들 거리면서 끙끙 앓는 소리가 나지 뭡니까? 순간 더럽 겁도 나고 도둑놈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 새벽 잠이 확 깨더군요. 순간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둑이라면 우리 집에 가져갈 것도 없는데 왜 온 거지? 소리쳐서 쫓아내야 되나? 칼 같은 무기를 들었으면 어쩌지? 일단 옷을 대충 걸쳐 입고 머릿속으로 많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갓 잠에서 깨 비몽사몽한 상태에 머릿속에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 적이 살면서 있었나 싶었습니다. 집안에 일단 무기로 쓸만한 물건들이 있는지 숨죽여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갓 34회 초년생 남자의 자취방에 몽둥이로 쓸 물건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 즐겨하던 헬스, 덤벨이라도 하나 가져다 둘 걸 후회하던 찰나 몇 년 전 취미로 배워보려고 샀으나 시간이 안 되어 장롱 위에 잠들어 있던 테니스 라켓을 생각해냈습니다. 테니스 라켓이라도 뭔가 손에 쥐어지니 마음의 안정이 왔고 더불어 확실히 확인해보고 쫓아내던지 해야겠다는 용기까지 생겼습니다. 테니스 라켓을 손에 꽉 움켜쥐고 살금살금 현관문을 열었고 숨죽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빼꼼 제 방 창문 쪽으로 슬쩍 돌아서니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웬 여자가 쪼그려 앉아 끙끙거리고 있었네요. 세상에 잠을 잘 못 자다 보니 귀신이 보이는 건가? 너무 놀라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손으로 간신히 눌러맞고 자세히 보았더니 귀신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말이라도 해봐야 할 것 같아 차분히 대화를 건넸습니다. 저기요, 뭐 하십니까? 그 여자 깜짝 놀라 절 쳐다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섰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좁은 골목길에서 저를 그냥 밀쳐버리고 후다닥 냈다 날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뭐지? 울고 있었던 건가? 아, 말은 괜히 걸었나?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정리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발에 무엇인가가 걸렸습니다. 사라진 그녀, 가방을 놓고 갔더군요. 가방을 집어들고 그 여자를 찾아 돌려주려 했는데 이미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뛰어갔으니 이 근처는 금방 벗어났겠죠. 일단 가방을 밖에 둘 수는 없어 집에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왠지 모를 그러나 익숙한 냄새가 저의 후각을 파고들더군요. 그 여자 쪼그리고 앉아 있던 곳으로 가보니 제 방 창문 앞에 황금빛 걸쭉한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하도 급한 나머지 제 방 창문 앞 구석에서 실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갑자기 출혈을 하니 뒤도 안 닦고 꽁지 빠지도록 날라버렸던 것이고 그 자리에는 그 흔적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정말 똥 밟은 기분에 정신이 멍했네요. 저걸 어떻게 치운다냐? 웬 새벽에 봉변이야?
왜 하필 내 방 창문일까? 억울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해서 그냥 피식 웃고 제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뭐 이렇게 상황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제 방으로 들어와서 가방을 뒤져보니 핸드폰과 각종 책, 화장품 등 많은 물건들이 있더군요. 결정적인 건 가방 깊숙이 있던 흰 봉투였습니다. 20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었고 수표도 몇 장 끼어 있었습니다. 내 방 창문 앞 폭탄 날리고 도망간 그녀에게 억한 마음도 들었고 사회초년생의 넉넉지 않은 자취방에 앉아 그 돈을 물끄러미 보다 보니 욕심도 났습니다. 이불 위에서 뒹굴뒹굴 고민하다가 뭐 어쩌겠습니까? 찾아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연락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가방엔 지갑이나 신분증 같은 신분을 알 수 있는 물건들은 없었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다 보니 해가 떠오릅니다. 에이 모르겠다. 핸드폰을 충전해 놓으면 뭐 연락이 오겠지 싶어 그녀의 핸드폰을 충전기에 꼽아놓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이틀이 지난 날 그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 가방 주인인데요. 가방 좀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속으로 괘씸한 생각에 저번에 제 방 앞에 폭탄 던져놓고 총알같이 날라버리신 분? 이라고 응대하고 싶었지만 금방이라도 툭 하면 울 것 같은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차마 그럴 순 없었습니다. 예.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찾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쯤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괜찮으시죠? 네, 그러세요.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마쳤고 퇴근 후에 가방을 돌려주러 그녀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후 5시 50분경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예. 구의역 사거리에 베스킨라빈스 아세요? 그곳에서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집 앞 역 근처의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약속을 잡았고 퇴근 후 그 장소로 갔습니다. 6시 30분 베스킨라빈스 앞에서 초조하게 그 여자의 가방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발견하고 멀리서 엉거주춤 걸어오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뭐 그리 큰 죄를 진 건지 고개를 푹 숙이고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얼핏 얼굴을 보니 새벽에 보았던 그 여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키는 한 165 정도의 긴 생머리, 눈은 좀 큼직하고 피부는 뽀얀 그 여자가 쭈뼛쭈뼛 다가오더니 저 가방 주인인데요. 예. 여기 있어요. 없어진 거 있는지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서 그러는데 여기 이거라도 하면서 대뜸 흰 봉투 속에 있던 10만원짜리 수표를 한 장 꺼내 제게 건네는 게 아닙니까? 속으론 이게 웬 떡이냐 꿀꺽했지만 예의상, 그놈의 예의상이라는 게 뭔지 괜찮다면서 극구 사양을 했고 나중에 밥이나 한 끼 사달라 했습니다. 그 여자 그날의 창피 때문에 제가 됐다고 했으면 얼른 휙 갈 줄 알았는데 제 얼굴을 기억을 못하는지 이렇게 묻더군요. 그럼 저녁 하실래요? 속으로 의아해하면서 뭐 저도 퇴근하고 바로여서 저녁 식사도 안 했으니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뭐 대충 근처 식사도 되는 카페 같은 곳에서 둘 다 오므라이스 하나씩 시키고 대충 먹었더랬습니다. 다 먹고 맥주도 한 병씩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 그때 그 테니스 라켓을 들고 있던 자기가 큰 볼일을 보다가 놀래서 밀쳐버렸던 남자가 저라는 걸 몰랐나 봅니다. 뭐 그때 상황이 상황인인 만큼 얼굴도 못 보고 도망가실 수 있죠. 이해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순간 그 여자가 물어봅니다. 가방 진짜 고마워요. 근데 가방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식사하다 저도 모르게 예, 새벽에 제 방 창문 앞에 두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 얼굴 시뻘개지고 계산서를 낼름 집어들더니 다른 약속 때문에 먼저 간다고 다급하게 가방을 들고 나가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자
제 말을 듣고 나서는 상황을 짐작한 거였죠.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 얼마나 창피하고 급했으면 계산대로 가는 도중에 마지막 쇼를 보여주더군요. 옆 테이블 의자에 걸려 앞으로 대자로 철푸덕 넘어졌습니다. 정말 안습의 결정판이더이다. 거기서 또 제가 괜찮냐고 일으켜 주기라도 하면 더 무안할 것 같아 그냥 묵묵히 못 본 척하고 그녀가 나가길 기다렸습니다. 그 여자 아무래도 같은 동네 사람 같은데 지나가다 마주치질 않길 기도해 드립니다. 정말 마주치지 맙시다. 여자는 허둥지둥 식사비를 계산하고 나갔고 저는 마저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 겪어보기는 힘들겠죠. 뭐 사람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렵니다.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드렸다는 게 뿌듯하지만 그 여자분 생각하면 왠지 미안하기도 하네요. 많은 분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제 방 창문 열지 못하고 있네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여자분이 가엾고 안쓰러웠지만 사연 읽으며 너무 웃느라 녹음하기 힘들었네요. 여러분도 사연 들으시고 미소 한번 지으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